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일렉트리칼에서 스키매틱 드로잉을 생성을 하실 적에 이 일렉트리칼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심볼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와이어의 구성 요소를 삽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sample.dwc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파일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이 IC 트레이닝 프로젝트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파일을 먼저 열어 주시는 게 준비 과정이 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스키매틱 드로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IC 트레이닝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구조도에 아이콘 메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심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지금 보시면 IC 구조도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IC 트레이닝 프로젝트는 IC 국제 국격인 이 IC 심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프로젝트를 잠시 WD 데모 프로젝트를 활성화를 시키고 이 상태에서 제가 아이콘 메뉴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 같이 JIC 구조도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심볼도 JIC 심볼의 아이콘으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각각의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분들이 국제구역을 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WD 데모에서 프로젝트에 있는 특성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설정에 보시면 구조도 라이브러리 해서 일렉트리컬 프로젝트 폴더들이 쭉 있고요. 이 LIBS,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보시면 JIC125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심볼들을 사용하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메뉴도 보시면 AC 언더바 JIC 메뉴.dat 파일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IC 트레이닝 프로젝트를 활성화를 시켜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특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도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보시면 얘는 IC2 폴더에 있는 심볼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아이콘 메뉴도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AC 언더바 IC 언더바 메뉴.dat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국제 규격 심볼을 사용하기 원하실 때는 이때 이 라이브러리 폴더와 그리고 사용하실 아이콘 메뉴를 다르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건 항상 IC 트레이닝 프로젝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조도에 있는 아이콘 메뉴에 들어가서 심볼 라이브러리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IC 국제 규격의 각 부품 종류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는 누름 버튼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름 버튼에서 에노타입, 그러니까 A 접점 타입의 심볼을 하나 삽입을 할 건데요. 제가 위쪽에다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심볼에 삽입이 되면서 와이어 부분이 자동으로 끊어지고요. 그리고 구성요소 태그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구성요소 태그가 마이너스 22S1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트 번호고 그 다음에 패밀리 그 다음에 S1으로 들어오는데 전 시트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속성 값이니까 도면 특성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에서 보시면 태그 형식이 %s, %f, %n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s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f, %n만 사용하는 걸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콘 메뉴에 들어가서 심볼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평 타입인지 그 다음에 축척 구조도 1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가 마지막 사용했던 이 누름 버튼 대화 상자 안으로 들어오죠. 이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항상 이전에 사용된 메뉴 표시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사용한 창이 뜨는데요. 만약에 이 창을 꺼 놓으시면 항상 메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쪽에 있는 축척 구조도라든가 수평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한 내용들은 아까 도면 특성에서 구성 도면 형식에 보시면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척에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일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변경을 해주기 원하시면 여기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쪽에다가 다시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을 해주고 나면 아까는 22S1으로 나왔는데 제가 시트 번호인 %S 값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S1으로 뜨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이 푸시 버튼이 제조회사가 어디고 타입이 어디고 하는 것들이 이 카탈로그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색인을 활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세팅 값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업체가 쭉 나오는데요. 저는 AB사의 타입은 유형은 30.5mm의 스탠다드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0.5mm의 익스텐디드 타입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레드 컬러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서 제가 1N5 1NC짜리인 800H-BR6A2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N5 1NC가 아니라 2N5 2N5 타입, 그러니까 A 접점만 2개짜리인 그 800H의 BR6A2 타입으로 제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원하시는 스펙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값이 여기에 지금 자동으로 뜨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푸시 버튼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스탑 버튼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 같이 설명은 3줄까지 넣어줄 수가 있는데 저는 1번 설명만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각각의 심볼에 해당되는 위치로 해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똑같은 이 푸시 버튼을 제가 2개를 더 삽입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똑같이 아이콘 메뉴로 있어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걸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구성요소 편집에 보시면 구성요소 복사라고 있는데요. 이 구성요소 복사 명령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오토캐드에서 카피 명령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사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주고 이 3번째 위치에 와이어에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원래는 S1이었는데요. 지금 복사가 되면서 S2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제가 설명만 스탑 버튼이 아니라 스타트 버튼으로 바꿔서 요번에 입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똑같이 또 하나는 바로 옆에 있는 와이어에 삽입을 해주고요.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삽입이 됐는데 요번에도 이게요. 사실은 스타트 버튼이 아니라 에머전시 스탑 버튼으로 넣을 건데요. 이미 제가 수정하지 않고 넘어왔죠. 자, 이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구성요소 편집이라고 하는 명령을 활용을 하셔서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이 대화 상자로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에머전시 스탑 버튼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신 것 같이 컴포넌트의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제가 편집하는 명령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위치를 한번 제가 잠깐 이동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와이어를 생성을 할 적에 와이어의 위치를 변경을 할 때 여기에 보시는 이 빠른 이동 명령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와이어뿐만이 아니라 컴포넌트에도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빠른 이동을 선택을 해주고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와이어 선상에서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 주셔도 이 와이어 선상 밖으로는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와이어가 연결된 위치 값들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빠른 이동은 와이어 선상에서밖에 안 움직이게 되는데요. 제가 이 S3 컴포넌트를 이 옆에 와이어로 이동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빠른 이동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서 보시면 구성요소 이동이라고 하는 명령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구성요소 이동을 이용을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컴포넌트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신 것 같이 옆에 와이어로 이동을 하면서 와이어의 연결 정보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들을 제가 위치를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 복사를 하고 했는데요. 요번에는 이 S2와 S3 컴포넌트를 S1과 동일 선상으로 맞춰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 정렬이라고 하는 명령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S1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수평선으로 가상선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평 가상선과 일직선상으로 맞춰주고자 원하시는 컴포넌트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키를 쳐주시면 지금 보신 것 같이 일률선상으로 맞춰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이 구성 요소를 와이어 선상에 삽입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변경을 하신다거나 내용을 변경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두 개 강의에 이어서 이 구성 요소 삽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